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HLB가 약 2.74%에서 끝난 17만 2,400원에서 끝났네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HLB가 수급 재정비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 정도는 이렇게 오늘 샛별 정도, 금요일날 이어서 오늘도 샛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샛별 나오면서 수급 재정비를 거친 다음에 재차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끝난 모습을 좀 보니까 샛별은 아니었어요. 샛별은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보다 약 2.5% 이상에서 끝난 모습을 보여줬고, 양호하게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 이상에선 이렇게 지켜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번 주에는 사실 어저께 오후 방송에 제가 다른 걸 방송하려고 했어요. 바이오 10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사실 요즘 제가 이 말씀 안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책상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만 보시면 상한가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만 하십시오. 그쵸? 두 번째 뭐였죠? 주도 좀 하십시오. 세 번째, 그쵸? 2차 상승 초기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HLB가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하물며 지금은 다시 큰 파동으로서는 2차 파동 초입에 있어 보이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뭐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완연하게 단기 수급 재정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게 빠르면 내일일 수도 있겠고요. 내일 안 가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 정도가 좀 약간 중요한 날이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어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HLB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런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했어요. 급등을 한 이후에 3일 동안 큰 음봉을 맞으면서 가격 조정을 하다가 지금은 좀 더 크게 보시면 변동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크게 보시면 변동폭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수렴화되는 과정에 있고, 재차 시세가 분출이 되려고 하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 중에 거래량은 완연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오늘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얘는 요 라인에서 벗어나서 추가 상승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거의 수급 재정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재차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이라도 내일 요거 음봉을 감싸주는 뭐 양봉이 나왔다. 내일 만약이라도 요거 음봉을 감싸주는 요런 양봉이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감싸주는 양봉이 나왔다고 하면요, 크게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단기 수급 재정비를 거쳐주고요, 뭐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맞추고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아요. 상당히 높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HLB는 지금 수급상도 그렇고 단기 재조정을 거쳤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차 상승하려는 여력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보시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렇게 슈팅이 없다면, 추가 상승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옆으로 좀 길 가능성도 많아요. 추가적으로 옆으로 기면서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화, 수, 목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날로 보입니다. 신라젠을 보여드릴게요. 수급이 비슷하더라고요, 이 당시 때랑. 신라젠도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10,000원서부터 30,000원 정도까지 갖다 치고, 급한 상승 이후에 약 30% 정도 조정을 했죠. 20,000원에서 27,000원에서 약 20,000원까지 떨어지고, 단기 수급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수급 재정비해 주고요. 5일선 탈환을 했다가, 그때 왜 우리 돌딱 누는 거 있죠. 돌딱 누면서 옆에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가겠다 라는 날이 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다음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수급 재정비를 거쳤어요. 요 돌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수급 조정을 완연하게 해주니까, 단기 상승 이후에 수급 재정비를 해주니까 얘도 슈팅이 나왔어요. 어쨌든 뭐 슈팅이 나오다가
비실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쳐줬는데 지금 요 정도 수급이 뭐냐면 지금 현재 H1B예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옆으로 가는 돌 그날 자리였고 지금 하루 이틀 총 보면 3일 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삼각형을 뚫어놓는 캔들이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상당히 얘는 고무적인 오늘 갭상승이 물론 갭상승한 다음에 추가적인 슈팅이 안 나왔다만 갭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힘을 보여준 상당히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에도 이걸 감싸주는 장악 패턴이 나온다고 하면 내일 장악 패턴이 나와준다고 하면 화요일날 나와준다고 하면 수요일날은 예,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HLB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사실 어저께 뭐 바이오 10선도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요. 예, 보시면 바이오주를 준비했었는데 뭐 보시면 뭐 이런 것도 가고요. 바이오 가면 얘 꼭 가죠. 얘도 꼭 가고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가요. 하다못해 요즘 보면 얘네 2등분들 있잖아요. 뭐 신라젠이니 헬릭스니 얘네들도 하물며 지금 다 바닥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물론 좋다면 하다못해 셀리버리 얘도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여주고 있고 셀리버리, 셀리드 얘들은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셀리버리, 셀리드 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감이 오시죠? 셀리버리, 셀리드 어쨌든 뭐 앞타바이오도 바닥에서 이렇게 하여간 엄청 많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 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일단 주도주급이고 2차 파동 준비하고 있는 애가 HLB니까 이번 주는 HLB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 말씀드릴게요. HLB 생명과학 주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죄송한데요. HLB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L생에 대해서 제가 좀 차트를 분석을 좀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한데 이제 좀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근데 크게 보시면 똑같아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5천원서부터 45,000원까지 거의 9배, 10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아요. 근데 얘도 필수 불가결한 와중에 이렇게 지지 라인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선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와중에 변동폭이 얘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차 슈팅, 재차 시세 분출을 노리고 있는 중이 맞는데요. 얘도 좀 자세히 보시면 HLB랑 차트가 비슷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패턴 내에서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으면서 재차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도. 그래서 얘도 글쎄요. 이 당시 때는 HLB 생명과학의 L생이 먼저 올라가면서 HLB를 끌어줬다면 이번에는 글쎄 뭐 LB가 대장이 될지 L생이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면 뭐 어쨌든 같이 가겠죠. 그래서 얘도 내일 정도 장악 패턴이 나온다면 그래서 화요일날 장악 패턴이 나면 수요일 정도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비슷한 수급을 제가 저번에 왜 너 지긋지긋하다 셀트리온 그러면서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만한 또 차트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요걸 좀 자르라 그랬어요. 요걸 자르고 갖다 붙이면 이런 차트가 돼요. 이런 차트가 되면서 요 당시 수급이랑 5일선 탈환하기 위한 요 정도 수급 5일선 일단 탈환하기 위한 게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5일선 탈환하고 박스를 돌파 하나 했더니 돌파를 못하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2달 정도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이렇게 빵빵 쳐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이 좀 더 좋아하실 만한 다른 차트를 갖고 왔어요. 예. 야, 너는 어떻게 맨날 셀트리온 차트만 갖고 오냐? 나 셀트리온 마음에 안 든다. 야, 그리고 지겹지도 않냐? 똑같은 거 몇 번 우려먹냐? 그렇죠. 사람은 새로운 걸 원하죠. 신선한 걸로 한번 봅시다. 중해제약, JW 중해제약 차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뽕뽕뽕. 오이, 잘 갑니다. 오이. 예, 이런 게 악성이긴 해요. 음봉에 대량 거래, 윗골이 길고 그러나 5일선은 좀 살아있고 5일선 타치하고 좀 올린 모습. 솔직히 70% 정도는 이런 건 악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악성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점에서 윗골이 길고 음봉에 대량 거래 터졌다. 누가 위에서 팔았다는 시그널이 맞아요. 맞는데 어찌됐든 큰 추세로 보면은 상승 추세는 유지돼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면 뭐 거의 뭐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걸 장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장악, 음봉을 감싸주는 양봉 장악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혹시 장악이 궁금하신 분들 제 그 예전 영상 보시면 셀트리온이랑 비교편 있는데 그거 꼭 보세요. 나 초보다, 나 중수다, 그거 꼭 보세요. 정말 제가 10년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파동,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좀 보세요. 물론 좀 긴데 도움 많이 돼요. 어쨌든. 자, 그 다음날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되게 애매하죠. 이거 정말 초대량 거래, 윗꼬리 아랫꼬리 정말 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뭔지 모르는 건 맞아요. 어찌되었던 여기 그 전날 종가를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죠. 단타 물량도 나온 거 맞고, 그러면도 이거 싼 것도 맞고, 이날 어쨌든 무슨 호재가 나왔겠죠? 그 다음날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장악인데 상승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나오는 장악은 상당히 의미 있어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물량을 다 흡수했다는 거예요.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고, 나는 밑에서 물량 받았고, 이 물량을 요만한 물량으로, 어제 거래 반만큼의 물량으로 저는 메이저가 시장에서 다 쓸어 담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다음날도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네요. 어찌되었던 어느 정도 이제 좀 급하게 올라서 뭐 14,000원대부터 한 3만원대까지 좀 급하게 올려서 좀 쉬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다가 이제 엘생이랑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5일선을 내려왔잖아요. 그럼 5일선 탈환이 우선이거든요. 5일선 탈환하기 위해서 한 번 도전을 했고요. 두 번 정도, 물론 여기는 5일선을 타치를 안 했지만 5일선 탈환하기 위해서 1, 2, 3일, 4일 정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5일선이랑 터치를 했어요. 물론 이 당시 때는 내려가는 5일선이었지만, 내려가는 5일선에서 탈환은 못했지만 기간 조정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5일선이랑 터치를 하게 됐네요. 그리고 5일선 터치하고 한 번 더 올리려는 모습, 그 다음에 조정,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보시면 얘가 한 열흘 정도 쉰 것 같거든요. 1, 2, 3, 4, 5, 1, 2, 3, 4, 약 10거래일 정도, 2주일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반장악이라고 해요. 반장악, 음봉을 감싸주는 반장악 형태가 나오니까 어서 좀 많이 본 것 같죠.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그러고 거래가 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엔 박스권 돌파하고 거래가 실리고, 그러면 급등했던 것도, 이 당시 때 이렇게 급등했던 것도 짧은 시간 조정을 거치고 나니까 재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파동이 나와요. L생도 보시면 요게 어저께 처음으로 5일선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오늘은 확실하게 5일선 위에 있으면서 5일선을 탈환을 했죠. 그리고 이런 웃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원래는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캔들이 이런 패턴이 있다가 지금 음봉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얘도 이제 거래가 붙고 장악 형태 한번 나와주고요. 내일 정도 장악 형태 나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거래가 붙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은 해요. 그렇게 보여요, 일단. 근데 중요한 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LB도 그렇고 L생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좀 자리를 보통 자리에서 이탈한 것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HLB 파워. 파워는 지금 보시면 얘도 물론 급등을 했어요. 여기 1,000원서부터 뭐 4,000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까지 연속 음봉 4개 나오면서, 얘도 보시면 5일선 아직 탈환은 못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5일선 탈환이 먼저거든요.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급 재조정 거치고. 근데 얘는 이틀 전에 HLB 생명과학, L생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HLB가 가지고 L생이 가주면 파워도 가주잖아요.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삼형제로 인식을 해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5일선 탈환이 먼저인 것 같고, 대장이 누굴지는 모르겠어요. LB가 될지 L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네가 가면 파워도 따라가겠죠.
제가 좀 전에 삼형제라 그랬잖아요. 삼형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제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지분이 우호 지분 어쩌고저쩌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넥스 사이언스 지분이었는데, 어찌되었던 시장에서도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 관련주로 인식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시장에서 테마주 그러고 정치 테마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관련주 그러면은 안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근데 사실 안철수 관련주 그러고 안랩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전 이해 가요. 그래 안철수 관련주 그러면 이제 안랩이지 뭐 관련이 있잖아. 어찌됐던.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써니전자. 얘가 아니 도대체 안철수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써니전자가 안철수 관련주죠? 전 지금도 이해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2008년, 7년 요 당시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은 써니전자 그러면은 얘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철수 관련주예요. 얘는 이렇게 올린 것도 얘네 기본적인 회사의 그런 펀더멘탈 무시하고 그냥 안철수 관련주로 그냥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2007년부터 지금 뭐 10년이 넘게 그러고 있어요. 써니전자는. 넥스사이언스도 넥스사이언스 도대체 뭐길래 얘가 도대체 뭐길래 LB 관련주야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얘도 그냥 HLB 관련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럴만도 하죠. 진 회장님 지분이 대주주잖아요. 넥스사이언스. 그리고 하물며 진양권 회장님이 여기 대주주 된 이후에 화장품 회사 엘리샤코이도 인수를 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단디바이오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나노젠으로부터 저기는 이제 물론 바이오 시밀러인데 100억도 투자받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어찌되었던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 관련주로 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왜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자, 이렇게 1차 상승 다음에 박스권 돌파하려는 거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지면 2차 상승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봤잖아요. 우리 이 당시 때 자, 여러분들은 이제 높은 거 안 무서워하십니다. 하도 많이 제가 차트를 보여드려서 높은 거 안 무서워하십니다. 이거 높은 거 무서워하는 거랑 높은 거 안 무서워하는 거는 그냥 초보와 고수의 차이밖에 없다. 이게 안 높다. 했더니 사실은 저는 요 정도까지로 봤어요. 사실은 파동이 여기서 요 다음날 정도까지거든요. 최대치로 봐도. 근데 얘는 오버슈팅을 했죠. 엄청나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넥스사이언스도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꼬리 장악이 나온 건 맞아요. 나온 건 맞는데 살짝 요게 오늘 아싸리 꼬리가 없었으면 꼬리 없고 그냥 12%에서 끝났다면 진짜 좋은 차트가 됐겠죠. 그죠? 요거를 딱 없애고 싶어 지금. 요거를 요 꼬리를. 근데 장중에 오버슈팅을 하는 바람에 요렇게 오버슈팅을 하는 바람에 요 꼬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 꼬리의 의미는 뭐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뭐 쌍봉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 악성 매물 그리고 보시면 또 장중에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넥스사이언스는 뭐 이게 얼마간에 뭐 그래서 뭐 단타 물량도 들어왔겠고 어쩌고 뭐 일부러 때리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보신 게 맞아요. 일단 반은 여기가 장악에 성공한 모습도 맞고 장악에 성공한 모습도 맞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모습도 맞아요. 근데 이 꼬리 때문에 지금 아리까리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여기 꼬리 장악이 나와준다면 얘도 추가 상승은 가능해요. 아까 장악은 많이 보여드렸죠 그림? 그래서 꼬리 만약에 종가 기준이에요. 뭐 이런 거를 시초가나 들어갈래 라기보다는 종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만약에 하고 싶으면 종가 보고 들어가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 뭐냐면 이번 주에는 HLB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 수급 조정이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요. HLB가 일단 단기 수급이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된 모습이에요. 내일 올라가도 괜찮고요. 내일 하루 더 쉬고 그 다음 날은 올려줄 수급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 수, 목 정도가 지금 상당히 재차 상승을 위한 상당히 좀 중요한 날로 보여져요. HLB는. 근데 만약에 라도 상승이 안 된다면 기간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파동에 단기 조정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상승이 안 나온다면 단기 조정도 좀 불가피해 보여요. 야, 너 좀 전에 좋게 말해놓고 왜 나쁘게 말해? 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찌되었던 제가 보기엔 이번 주에는 HLB 관련주들이 좀 많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